2월 18일 블링컨 장관이 뮌헨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 왕이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그때 왕이를 만나서 블링컨 장관이 했던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그 회담이 있고 나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를 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 그 뉴스가 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EU에서 역시 왕이에게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를 하면 러시아에 무기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레드라인이다. EU하고 중국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도 중국에서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딱 잘라서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된 바로 그날 중국 시진핑이 소위 평화연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아주 결백하구나. 미국이 했던 이야기하고는 딴판이구나. 이제 이런 반응도 일부 나왔습니다. 이 평화연설, 그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대화로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일종의 중재에 나섰다 이런 말도 있고, 시진핑이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처럼, 그래서 그게 평화연설 이렇게 된 겁니다. 같은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ABC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은 미국 본토 영공 침해를 했던 그 정찰 풍선, 정찰 기구, 그것을 시진핑은 몰랐을 수도 있다. 물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 전에도 2월 초에 이미 이 중국 정찰 풍선이 영공 침공을 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격추시킨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복잡해질 것을 알면서도 자주국가로서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이어서 일본도 일본 영역을, 영공, 영토, 영해, 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있으면, 특히 이 중국 정찰 풍선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떤 연유에서인지를 따지지 않고 격추시키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거 당연한 조치였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의 정당성, 이것을 손상시키는 그런 발언임에 틀림이 없었고, 2월 24일에 시진핑은 그 정찰풍선의 존재를
그게 그렇게 갈 줄 몰랐을 수도 있다. 아주 마음이 계속 시진핑을 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과의 대탕트, 이것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면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평화연설, 이거는 러시아에게만 이익이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같은 무렵인데 그냥 2월 24일 그 무렵에 독일 슈피겔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무기 거래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그 영어로 빙고 이렇게 하는데 한자로는 빙과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러시아에 가미가제 드론 100대를 4월에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인기 드론인데 거기에 무기를 탑재하고 가서 목적지에 가서 터져서 폭발하는 이런 가미가제식 드론이다. 공격 무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가미가제 드론 한 대에는 50kg 정도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NHK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이 보도한 것을 보면 이 빙고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이 가미가제 드론 한 대에 80kg 정도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그 자폭 드론 이거는 1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해서 대략 한 1600km 정도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회사에서는 러시아의 자폭 드론 제조 기술을 이전하겠다 하는 것도 역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다. 그뿐이 아니다. 중국의 또 다른 회사에서는 러시아에서 수호이 27 전투기에 그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교체용 부품을 중국에서 납품하기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또 그 납품이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전투기 부품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독일의 그 슐츠 총리도 중국에게 러시아에 무기를 대주지 마라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이 평화연설을 한 거기에 대해서 나토에서 이런 중국인데 그렇다면 중국이 내놓은 우크라이나 입장문, 소위 평화연설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앞뒤가 다른 자기가 한 일을 숨기고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한 이런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 이 일련의 그 사건, 그 뉴스로 밖에 드러난 중국의 행태,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측면, 그것이 분명한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중국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로서는 또 우리대로 심각한 뉴스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중국은 시진핑의 중공, 여기에서는 중동의 끈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는 지금 핵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중동을 중국이 같이 손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뒷배를 한번 보고 중국의 그 진영 이렇게 보면서 중국이 자폭 드론 기술 이거를 러시아에 지금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러한 군사 기술이 오고 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런 데서 북한의 지금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 기술 같은 것들이 넘어갔다 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 또한 이렇다. 여기에서 심각한 것은 바로 이 가미가제 드론, 자폭 드론 기술이 이렇게 넘나든다고 한다면은 이거 북한에 올 수 있다. 당연한 추론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북방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는 그 러시아 근방에 있는 몇몇 나라 이런 걸 합쳐봤는데 이번 군사기술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같이 싸울 것이기 때문에 군사기술이 이렇게 넘나들 거다 이렇게 보면 여기 분명한 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파키스탄 이들이 아주 내놓고 군사기술 동맹임을 과시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핵으로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북한의 핵 개발은 이러한 군사기술 동맹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게 이미 미국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가미가제 드론 사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파키스탄 이들이 기술 동맹으로서 이렇게 살상 무기를 그 기술을 서로 넘겨받고 있다 하는 것은 단지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미가제 드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는 북측의 무인기가 들어왔고 이제 밝혀진 것은 용산까지 그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흔적을 잡았다 놓쳤다 결국은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가미가제 드론, 자폭 드론을 가지고 북이 김정은이가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그 값비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이런 무인기 이걸 가지고 치명적인 살상 무기로 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